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주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코스피는 오늘 한 달 보름 만에 장중 265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관련 기술주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네이버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오는 24일 공개 예정인 하이퍼 클로바 X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월화수의 남자, 유부남 전문가님,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우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 또 마지막 만남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하신 건 아니죠? 웃기시려고. 약간 의도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이번 주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약간 헷갈렸네요. 전문가님, 또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장 포인트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코스피가 이제 2600선을 좀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2660까지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자, 일단 오늘 특징적인 좀 섹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이 좀 순환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들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좀 역시나 일부 섹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이 AI 섹터랑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섹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섹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FOMC 이후의 시장 흐름, 변화되는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와 동시에 수급이 좀 순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2차 전지 후발주라든지 아니면 AI,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오늘 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와 관련해서 좀 제가 ASR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2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FOMC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FOMC 이후에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2700포인트 부분까지는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FOMC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시장이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시장은 이제 실물 경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연준 역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할 때 결국에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사실 시장이 앞으로 실물 경제를 초점을 맞출 때 절대적인 기준치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개선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일부 좀 경제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들을 좀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준이 절대적으로 지금 절대적인 기준치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2%인데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직까지는 미달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치에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부 좀 제한되는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시장이 어떤 일부 지금 지표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AI에 좀 쏠리는 수급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AI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따 AS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AI 관련 종목들로도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장바구니에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장바구니로도 좀 담아오고, 그다음 찜 종목으로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그 부분도 좀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좀 높이면서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저는 2,7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2,600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안에서 지수가 이제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지난주 흐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2,700포인트까지 상방이 좀 열려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부 수급이 이제 빠지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4일 날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리면서 현재까지 30%가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고점에 특히 물려 있는 우리 자기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필히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는 뭐 차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시장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시장에서는요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수급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수급이 빠지면서 다음으로 좀 유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맞췄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필히 제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이상 큰 피해 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수급이 아직 빠지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주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일부 좀 수급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기는 했는데 이따가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신풍제약이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졌어요. 오늘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로 좀 수급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지지난주부터 일부 좀 수급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노란톡방에 방송에서 이제 언급한 종목들을 좀 방송 이후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현재는 살짝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 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이제 노란톡에서 방송 이후에 추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방송에서 보시는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방송 외적으로 장중에도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장중에 뭐 워낙 종목들의 변동성이 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어떤 제약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는 이런 종목들이 더 있어도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서 많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장중에 함께 대응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도 제가 노란톡에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장중에 같이 좀 대응하면서 저의 매매 전략이나 매매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꼭 참고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자기님들 역시 또 같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앞서 보여드린 사진 외에 실제로 이제 대응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일 날 제가 노란톡에서 실제로 좀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좀 비교적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일 이후에 현재까지 117%의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솔트룩스, 사실 솔트룩스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이제 종목, 마찬가지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시기적으로도 사실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중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기님들이랑 만나는 시간대를 보면은 장이 마감된 이후에 우리 자기님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까지 우리가 사실상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 다예요. 우리 자기님들하고 장중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장중에 좀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으로 좀 이어나가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는 자기님들이 있다면 반드시 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노란톡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기님들 수익 좀 챙겨 가시기 위해서 오늘 노란톡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장바구니 들어가기 전에 노란톡에 대한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미 수익 다 보셨을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장중에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방송 시간 끝나고도 정보 얻어가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설명드렸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장바구니 종목은 또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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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종목 왔어요. 플랫폼 관련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핫한 플랫폼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플랫폼 관련주라고 하면 생각나는 주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 맞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일단 침 종목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건 이제 카카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제 대부분 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일단 카카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제가 어려운 말 다 빼고 핵심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만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우량주, 그다음에 뭐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테마주 모두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해당 섹터에 대한 혹은 해당 산업에 대한 니즈가 없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기업 가치를,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을 보지 않는다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러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겪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자기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현재 시장이 AI 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 매수세가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리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좀 담아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일단 역시나 오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제가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와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3일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뭐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변동성들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변동성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뭐 실적은 이따가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카카오가 일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는 바람에 노조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우리가 소식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를 카카오가 아무래도 그동안 좀 기업 덩치를 좀 급격하게 키워내면서 문어발식의 어떤 이런 경영을 좀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계열사들이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대규모로 인원을 뭐 감축을 한다, 이런 시장 평가들이 좀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좀 기대를 받는 그런 또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8월 3일 날 내일 모레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현재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좀 나와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이런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어쨌건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좀 성공적인 우리가 투자를 좀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8월 3일 날 이 종목은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해당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이런 이슈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좀 안 좋은 소식 속에서도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이제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자, 일단 주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자기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제 재무 차트죠.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현재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카카오가 그동안 문어발식의 어떤 경영들을 덩치를 좀 키워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계열사들이 영업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카카오의 분기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이 카카오의 계열사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 가치들을 합산을 해보면 대략 30조가 넘어가요. 네. 30조 조금 넘는데 한 32조인가 3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근데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총 보면은 22조 정도 돼요. 22조 정도. 22조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8조의 그럼 갭이 생기는 거예요. 8조의 갭이. 자, 이 8조의 갭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제가 이 파란색 선으로 체크를 좀 해왔는데 여기가 한 7만 원 선 정도 되거든요. 7만 원 선 정도. 대략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이후로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카카오에 좀 관심이 있으신 자기님들은 제가 앞으로도 노란톡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기점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장중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선물을 제가 또 공개를 해야겠죠.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굉장히 인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뭐 당연히 노란톡을 전 보겠죠. 제가 운영을 하니까. 근데 검색식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검색식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검색식을요, 제가 천년만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검색식 이 설명을 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검색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 90개 종목 정도가 체크가 되는데, 그중에서 81개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10개 정도를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실제 9개 종목이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은 수익난 종목들이 뭐 많게는 40%부터 적게는 뭐 10%대까지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도 검색식 자료집을 출력을 해왔습니다. 대략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요거를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 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PPT 파일로 아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여시면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검색식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게 검색식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장 상황에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에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좀 제약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검색식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한 사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냐면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을 또 초반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앵커님께서 또 노란톡 들어오시는 부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검색식 지금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들여 만드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또 다른 장바구니 종목 준비해 주셨다는데 다음 장바구니 종목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한 거는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MZ세대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0대, 50대 중년층들도 뭐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이 종목을 들고 와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좀 안 봐요. 저는 안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항상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수급 쏠림 해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근데 타이밍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항상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과거 시장 흐름을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보자면 실적 시즌이 다가와도요. 그 시기에 어떤 특정 섹터가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최근까지 시장을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하면서 주도를 했었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에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뭐 잠깐 반짝하기는 해도 크게 뭐 종목들이 상승하거나 모멘텀을 받지를 못해요. 자,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죠? 지난주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좀 매물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렸던 현상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마침 타이밍 좋게 지금 관련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 역시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이면서 실적과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산업이 뭐냐면 아프리카 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이제 별풍선이라는 거를 쏘죠. 그러니까 현재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BJ한테 시청자들이 이제 별풍선을 쏘면서 이러한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경기와는 조금 무관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종종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아까 시황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실질적인 어떤 경기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시장 흐름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경기와 일부 무관한 종목들은 현재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또 상승 모멘텀, 자기만의 어떤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경기랑은 좀 무관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차트를 좀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연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잠정 실적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던 부분인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한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매출이 일부 좀 증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걸 좀 살펴볼 수 있냐면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난 9월부터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추세가 하나의 큰 추세가 끝나고 나서 이처럼 하나의 큰 추세가 끝나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상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반발 매수죠. 반발 매수. 그래서 뭐 제가 지난 방송에도 지속적으로 소개시켜 드린 게 뭐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발 매수의 어떤 형태를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반발 매수라고 하면 이런 게 이제 반발 매수죠. 이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튀어 오르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반발 매수를 우리가 이제 본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상승 탄력이 나왔고 한 상승 파동이 나왔고 또 하나의 큰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상승분을 모두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큰 하나의 상승 파동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9월부터 해서 꽤 긴 시간 거의 1년 조금 가깝게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이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기님들이 야구공이나 뭐 어떤 물건을 던질 때 그냥 힘없이 그냥 던지는 거랑 힘을 모아서 세게 던지는 거랑 나아가는 관성의 힘이 다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찍혀 올리는 거랑 힘을 모아서 일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랑 파동의 관성의 힘 자체가 다른데 보통 이러한 이제 매집 현상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매집이 끝나면 상승이 크게 나오고 우리가 이걸 이동평균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밀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 밀집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 저점을 찍고 지금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선을 그어 온 거는 이 밀집의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지지와 특정 저항 가격 구간대 안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 좀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이 박스권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큰 인기를 받으면서 큰 상승 탄력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좀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랑 같이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 번 더 종목 이제 AS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조금 전에 아까 시황 설명드릴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으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시장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AI 섹터라든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파생된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하나의 큰 테마가 있으면 지금 2차 전지는 뭐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테마적인 관점에서도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하나의 테마가 끝나면 주도주들이 물량이 빠지면 후발주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후발주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 소개시켜드리고 하루 만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오늘 상한가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상한가 갔다가 뭐 다시 일부 좀 풀리면서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큰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뭐 차트 같은 거 이제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피보나치 지표도 제가 그거 드리면서 막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왔다, 상승 지속형 패턴이다,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이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뭐 하락의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송에 나간 종목들은 방송 외에도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노란톡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님들이 그냥 오늘 방송만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사실 노란톡 들어와서 뭐 제가 뭐 우리 자기님들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시장 대응해 나가면서, 적어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자기님들은 나랑 같이 좀 장중에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수익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고 끝이 아니라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2차 전지랑 가전기기와 관련된 이제 부품 및 부품을 좀 제조 및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2차 전지 후발주로 좀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로봇 사업부를 좀 신설을 하는 부분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종합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이 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보조 지표랑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좀 해석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보통 이러한 차트 유형은 전고점 부근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2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좀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고점을 보면은 이 파란색 부근 2만 원 부근까지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자기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바구니로 담아온 종목이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뭐 신규로 매수를 했던, 혹은 기존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건 제 방송을 열심히 보셨다면 일부 차익을 실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일부 차익을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19일 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급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좀 수익이 좀 나왔고 23%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어떠한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우리 자기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스마트폰 확산 초기부터 문서 뷰어를 좀 제공을 하면서 시장 내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가입자를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1억 2,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자기 고객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부분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표적인 수의 기업이 앞서 소개시켜드린 카카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결국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시장에 초기 진입을 함으로써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뭐 일부 뭐 영유아라든지 이제 약간 노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프라,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인데 그러한 이제 고객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의 어떤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 크게 망하지 않고 대부분 성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AI 섹터가 이제 이때도 제가 AI 섹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상승했던 모습이 나와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근데 이 종목도 그럼 고점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지가 나왔던 구간은 이탈이 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심리적으로도 제가 좀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지지가 되는 건 이 가격 구간이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외적으로는 뭐 이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군이 지지구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게 지지구나,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점만 오면은 매수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심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가격 구간이 저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가격 구간대만 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지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가격 구간대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나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 가격 구간대가 절대 저렴한 구간이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아, 이 가격 구간대도 비싼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고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장중에 이제 차트를 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장중에는 이제 5,34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 구간대 부근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처럼 AS를 해드린 종목처럼 이 종목도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일부 차익을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제 방송을 보시고 분명히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자기님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땡이 아니라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들만큼은 찜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만큼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방송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AS나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니까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7월 24일 날 이제 언급해 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때는 사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종목 섹터에서 일부 좀 수급이 좀 변환되는 변화가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게 제약주,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관련 종목들도 좀 제가 에이프로젠 그룹주 포함해서 4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뭐 관련된 이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일부 좀 섹터들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름 조용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고 한 3일 정도 일부 좀 조정이 있다가 결국에 또 최근 3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차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이제 오늘 방송 중이라도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차트 보시면은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근님들도. 자, 근데 어찌됐건 이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고점을 앞으로도 좀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중요시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드렸었고 이 종목은 일단 아무래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필히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라도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일단 여기 구간대가 일부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구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좀 갭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좀 장중에 캡처를 해온 건데 장중에 1,500원대에 있는 이제 모습이었다면 이 가격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대까지 가려면 그래도 아직은 500원 정도의 좀 갭은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 가격 구간대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서도 또 시장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일부 좀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그냥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좀 같이 장중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 편지 두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우리 자기님들을 이제 항상 만나러 오면서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이 방송국에 옵니다. 우리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이제 자기님들한테 이제 제가 선물들 항상 좀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비밀 편지도 글쎄요. 일단 이 비밀 편지는 이제 검색식은 아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비밀 편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꾸준히 드리려고는 하는데 근데 일단 이 비밀 편지는 중요한 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일단 비밀 편지는요. 지난 10일 날 좀 나갔던 거 좀 살펴를 보면 MBT라는 종목이 이후에 좀 4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요. 뭐 제우스라는 이제 종목은 제가 14일 날 담았던 종목인데 30%까지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제 어제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자기님들은 해당이 되는 건데 비밀 편지 내용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제우스나 MBT 외에 다른 종목을 좀 비밀 편지에 좀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비밀 편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식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만약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비밀 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못 받았다고 또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제가 내일도 방송에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오늘 바로바로 받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꼭 받아가시를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검색식과 비밀 편지 두 개 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에이프로젠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또 매수 계획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같이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코너죠. 우리 전문가님이 찜한 코너입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엄청난 성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찜해봐요. 네, 전문가님, 거대한 플랫폼 관련주 또 찜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특히 우리 우량주 좋아하시는 자기님들 있잖아요. 뭐 대형주라든지 우량주들 좋아하시는 우리 자기님들. 그리고 AI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으면서 대표적인 빅테크 종목을 내가 한번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필히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아쉽게도 또 시간 관계상 준비한 걸 좀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짧게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하나 제가 깜빡하고 놓칠 뻔했네요. 오늘 역시나 이 종목의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검색식 아니고요. 비밀 편지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은 그 선물을 드릴 거고 그 방법은 제가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끝내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이제 그러니까 좀 뭉글뭉글하게 8월 안에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걸 좀 공개를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하이퍼 클로바 X가 뭐냐면 최근에 챗 GPT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검색형 AI가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너도나도 이제 그 시장 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기존에 좀 기존부터 좀 기술을 해왔던 이런 기업들은 좀 빠르게 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 지금 검색형 AI를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인터넷 대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1위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락 끝 이제 새로운 추세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자, 오늘은 정말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우량주 좋아하시고 앞으로 빅테크 종목 우리가 또 수익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자료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못한 얘기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지금 차트 흐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번 네이버, 2번 구글, 3번 챗 GPT. 이건 기업은 아닌데 그냥 제가 한번 한번 써봤고요. 4번 메타.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명이나 해당된 숫자 입력해 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 드릴 거고요. 우리 앵커님 한 번만 노란톡 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퀴즈 정답 아시고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